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장 마감했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 경신하지만 아직 코스피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하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그 중국 증시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사교육 강화하면서 이제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빅테크나 이제 그런 어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게 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쨌든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국 중에 두 나라니까 그 중국과 미국의 결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거의 장 마감 때쯤에 이제 조금 중국 증시가 더 빠지면서 시간에도 안 좋습니다. 시간에도 안 좋고, 아무튼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계속 좀 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약간 7월은 좀 좋지 않습니다. 7월은 좋지 않고, 7월은 아마 좀 마이너스로 좀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마이너스 2000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저는 좀 성장 좀 알고 경기 민감주에 투자했는데, 7월은 좀 2차전지 소재를 필두로 한 성장주가 좀 올라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하고 조금 안 좋았고, 마감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크리스 FNC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한 17% 수익을 얻었고, 덴티움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전고점 깨면서 52주 신고가를 어제 달성하면서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0% 수익이 나고 있고, 힐라홀딩스, SL 인바디는 뭐 꾸준히 7월은 보합권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플루톤 많이 빠졌네요. 한 30%까지 수익이 나다가 많이 빠져서 한 고점 대비 24% 빠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당일 매매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을 추가 매수했고요. 한 1000만원 추가 매수했고, 피켄스 전량 정리했습니다. 전량 정리했고, 용평리조트도 오늘 좀 갭상승, 남북 관련해서 한 600 정도 팔았습니다. 600 정도 팔았고, KINX를 매수했고,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어제 그 장이 안 좋음에도 거의 한 10%까지 상승했다가 한 8%대 종가로 마감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지금 거의 한 200억, 재물을 보면은 거의 한 200억, 100억, 전기 대비 거의 한 2배, 전년 대비는 거의 좀 보합이지만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좀 올라왔고, 아무튼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수입차가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찍을 때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 주가 조작 때문에 이때 막 빠졌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매수를 못 했어요. 왜냐면 캐파가 꽉 차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예상으로는 그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2,5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1분기 100억, 2분기 200억에서 벌써 300억이고, 올해 한 증권사 목표치는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수입차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수입차가 잘 팔리고,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돼요? 코론 글로벌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코론 글로벌이 BMW와 볼보를 수입해서 팔고 있거든요.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런 조금 건설도 하지만 많이 해요. 건설도 하고 이런 어떤 수입차 판매도 하고 수입차 수리 AS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하반기 좀 이익 있게 지켜보는 게 조선업 관련 좀 이익 있게 지켜보고 있고, 요거를 한번 지금 아니네. 그 신영증권에서 한번 저기 나온 그 동영상인데 3%에서 그걸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선업은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지난달 6월까지 2년치 수주를 다 마감했고, 이제 보통 2년치 수주를 마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과가 올라가요.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권을 가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빅베스 이미 단행을 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적자로 이제 쿠팡 가격을 다 반영해 버렸죠.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조선 성과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조선업이 한참 전성기에는 생산량이 한 5천만 톤이었다고 하네요. 5천만 톤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한 3천만 톤 가량 그 많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 조선업에 대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결국 줄어들었지만 이제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우상향 되는 게 이제 당연하고, 왜냐면 해운이 늘어나니까 해운사들은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이제 빨리 신규 배를 교체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에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제 신규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선업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탑픽은 저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오판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위치네요. 네오판 같은 경우도 그 고점 대비 16% 빠졌고, 실적은 뭐 크게 기업이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풍산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죠. 전기동 가격은 뭐 지금 다시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고, 풍산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대비 한 20%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슬슬 들어오고 기관 수급도 이제 조금 들어오는 모양새도 괜찮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때 많이 올라서 그냥 조정받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 오를 회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장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걱정이나 오늘 중국이 많이 빠지고 나스닥 다우 선물이 좀 지금 한 0.5% 가량 좀 하락 중인데, 조금 내일 오늘 그 미국 지수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